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션이 무엇이고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더 개념을 알아봐야 돼요. 세션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델 KV 캐시 식별 I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션은 대화가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 세션의 정체는 KV 캐시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이 진짜 로딩하고 있는 KV 캐시의 식별 ID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프리픽스 캐시를 유지하고 이게 클로드 코드에 있는 기능인데요. 클로드 코드에 보면 캐시 영속화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앞에까지 모든 세션의 내용을 다시 KV 캐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카피해가지고 걔를 올려가지고 세션이 시작이 돼. 그래서 마치 KV 캐시가 잡혀있는 것처럼 얘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속화했다가 복원하는 기능이에요. VRAM에다가 계속 KV 캐시를 유지하면 너무 메모리 소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션 쓰다가 안 쓰면 20분 있다가 그 캐시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입장하면 캐시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내용을 다시 다 로딩해야 되니까 프롬프트 프로세싱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내릴 때 이거를 하드에다가 직렬화해가지고 저장해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들어오면 얘를 KV 캐시에 로딩을 해준다고. 저장되어 있는 캐시를.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복원용 고유키나 마찬가지. 영속화하거나 복원하거나 이러는 게 이게 세션의 정체인 거예요. 그리고 세션 서버 구성법. 세션별 인스턴스를 따로따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개별 세션마다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클로드 코드 방식이에요. 세션 하나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어떤 채널 방이야. 코덱스도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요즘 얘네들이 스트림 서버 방식 이런 거 바꿨어. 그냥 거대한 카프카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봐. 메시지 플로우가 있을 뿐인 거잖아. 이벤트 플로우가 있을 뿐이라고. 그럼 그 이벤트 메시지 안에 얘는 세션 3번 거야, 얘는 5번 거야 그냥 던질 뿐인 거지. 이 서버 입장에서는 거대한 하나의 메시지 스트림으로 보이는 거야. 세션 인스턴스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전혀 바뀌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아무 데서나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이벤트 소싱으로 처리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안 가려. 이게 되게 큰 장점이야. 모바일에서 똑같이 보이고 입력해도 똑같이 반응하고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같은 세션에 괴롭혀도 똑같이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야. 다중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거대한 이벤트 스트림을 보면 되는 게 아닐까? 모바일에서도 열고 똑같은 스트림이 보이고 메시지를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막 던져도 어차피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션 인스턴스 방식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 에이전트의 흐름은 컨텍스트에 요청 응답이 쌓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애당초부터. 컨텍스트에 계속 요청 응답이 쌓이는 거잖아. 일종의 이벤트 소싱이잖아.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브 코딩의 세션은 알고 보면 이벤트 소싱이라는 거지.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접근하니까 세션당 한 개라는 연결이 성립을 안 해.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메시지가 수신되는 구조다. 거꾸로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스트리밍 방식에서 보면 그냥 이벤트 스트림을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겠죠. 권한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 이벤트 스트림 수신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 소켓 클라이언트로 보면 특정 소켓 서버에 들어가서 세션에 대한 무슨 권리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 스트림을 보는 거죠.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여러 세션이 열려 있으면 여러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게. 이거에도 되게 유리한 거야. 컨텍스트가 어려운 거예요. 바이브 코딩이 잘 작동하는 건 여러분들이 미리 컨텍스트를 잘 구성했기 때문에 잘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성이 기반 컨텍스트부터 시작을 하죠. 이 기반 컨텍스트 구성만 해도 엄청난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만 해도요. 내가 현재 로딩한 모델에 따라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달라져요. 그럼 중간에 모델을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로딩이. 중간에 모델을 바꾸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그 에이전트 코드가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너 중간에 모델 바꾸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시스템 프롬프트, 기본 프롬프트가 모델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델별로 다 다르게 정의돼 있어요. 컨텍스트 구성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 문서야 지금 이게. 그럼 여기 첫 번째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잖아. 세션이 처음에 열리면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너는 챗 GPT인데 어쩌고 저쩌고 넌 바이브 코딩을 잘할 거고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모델별로 분기가 돼요. 그런 라우터가 있어. 실제 코드를 보면은 어떤 모델이 어떤 시스템 프롬프트를 로딩할 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툴 정의가 나오고 인스트럭션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난리 쳐 여기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안 생겼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지금 여기 대충 뭉개가지고 새겨되는데 이거 항목이 6개인가 7개인가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퍼미션 설정에 대해서 나오고 디벨로퍼 인스트럭션은 컴피그 텀물에 보면 에이전트별로 기본 로딩해야 되는 프롬프트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로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MD를 로딩하잖아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계층별로 로딩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세션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 경로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 또 여기다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도 넣어줘요. 아까 말했던 게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게 쌓이는 거지. 히스토리가. 기본적인 어떤 세트 뒤에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가 이 뒤에 쌓이는 식으로 컨텍스트가 구성되거든요. 각각이 다 여러분들 도전 과제입니다. 도구 리스트는 쉽나요? 안 쉽죠. 스킬 로딩할 때 그 스킬이 쓸 수 있는 도구 한정, 에이전트 로딩할 때 에이전트의 도구 지정하고 퍼미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도구, 쓸 수 없는 도구 나오고 이 다 동적으로 다 계산해야 돼요. 스킬 리스트는 더 지옥이야. 스킬 리스트 그냥 계산돼? 아니죠.
그럼 이 모든 곳에 A라는 애가 있으면 어떤 A가 우선시 될까? 이름 중에. 이 와중에 A라는 이름이 중복되면 어떤 애가 A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름 우선순위도 정해줘야 돼. 클로드 코드는 얘가 이겨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게 클로드 코드가 이기는 순서거든요. 이거 다 알아야 돼. 우리도 규칙을 만들어냈다고. 이 일이 여기서만 생기냐? 아니야. MCP, 툴스 뭐 다 생긴다고. 커맨드 있고 플러그인 있고 MCP 있고 룰스 있고 다 이 난리를 친다니까. 게다가 에이전트 MD는 더 싫죠. 혹은 클로드 MD. 클로드 MD는 이런 구조로 로딩이 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로딩하면 이거 3개를 다 합쳐. 이거 4개를. 그래서 클로드 MD를 구성할 때 내가 여기서 작업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 4개에 이 5개를 다 합친 다음에 200K 안으로 다시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 이거 하나하나들이 다 괴롭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축해보면. 물론 만들어보시면 코덱스나 클로드 MD를 정말 잘 쓰게 돼요. 아주 정교하게 잘 쓰게 됩니다. 코딩 에이전트나 일반적인 에이전트 강의를 유료로 진행해보면 제일 큰 장벽이 뭔지 아세요? 개발자들이 다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뭘 아냐. 내가 요즘 서버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한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안 만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미신밖에 믿을 게 없어. 아, 유튜버의 유명한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좋다더라. 다 미신이잖아. 여러분들 엔지니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다 미신만 믿게 되고 교육하려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바이브 코딩 짬밥이 얼만데 나 안 배워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컴팩트 문제가 있습니다. 컴팩트 무조건 일어나죠. 컨텍스트 한 개 봉착하면 컴팩트 일으키니까. 앞에 있는 기반 컨텍스트는 안 건드리고 턴로그만 보통 건들죠. 그 기반 컨텍스트가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보통은 모델 컨텍스트의 5% 이내에 얘들 밀어놓고 싶어요. 얘가 차지하면 주인공이 차지를 못하니까. 컴팩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팩트는 언제 판단하는 거야? 사용자 요청이 올 때 컴팩트 하는 거야? 사용자 요청이 올 때 어떻게 컴팩트를 했어? 남은 컨텍스트가 이번 응답에 충분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는데? 컨텍스트를 넘어가기 전에 컴팩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고. 이게 그지 같단 말이야. 그리고 컴팩트하는 방식도 문제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중간에 도구 호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응답만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턴로그가 어차피 길어지면 얘도 슬라이딩 윈도우로 갈 수밖에 없죠. 모델에 의한 요약, 이게 코덱스 방식인데 95%에 대한 내용을 한 5% 줄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나 많이 열화가 됐겠어.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엄청 분실이 됐을 거 아니야. 262K나 되는 컨텍스트를 요약하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없을까? 요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이브 코딩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각각 턴이 뭐 200개 있으면 턴을 한 줄씩만 요약하고 요약한 턴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도구를 이용해서 이 아이디로 조회하면 그 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네가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구와 결합하고 있는 검색형 요약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리고 불변 리스트와의 관계가 있죠. 근데 리스트 중간에 컴팩트 레코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벤트 소싱 전체 내용 중에 컴팩트가 등장한 그 시점부터 밑으로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컴팩트가 일종의 스냅샷 구분점이 돼가지고 그 밑으로만 보내는 식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컴팩트가 한 번만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스트림을 만들 때 마지막 컴팩트 밑으로만 컨텍스트를 구성해야 되는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로그에는 컴팩트 레코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데이터만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을 원래 쓰는데 대신에 이제 컴팩트 레코드의 병합이라는 전략도 써요. 이거는 원래 레그에서 온 청크 병합 방법인데 앞에 컴팩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번 컴팩트를 만들고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팩트 결합으로 계속 컴팩트를 만들면 열화가 약간 방지되긴 하거든요. 이제 비즈니스용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를 배울 건데요.